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햇살이 되고 싶은 남자 김윤웅입니다. 굿모닝! 여러분의 아침 공기가 되고 싶은 여자 최희정입니다. 자, 이제 2017년도 딱 열흘 정도가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 송년 모임 하실 텐데 요즘에는 말이죠. 밖에서 송년 모임 하는 것보다 실속 있게 집에서 하는 홈파티족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홈파티 준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또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걸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오늘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제철 대게를 활용한 한상 차림 비법을 준비했습니다. 대게 요리. 예. 자,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에 대게 요리하기 전에 아주 까다로운 대게 손질법부터 예. 다양한 대게 요리까지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대게 궁금하시죠?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네. 자, 그럼 날씨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날씨로 출발! 굿모닝, 매일 아침 날씨를 전하는 김혜연입니다. 밤사이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눈이 왔습니다. 도로 곳곳이 무척 미끄럽습니다. 이동하실 때 주의하시고요. 특히 이면도로 빙판길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씨는 어떨까요? 자세한 날씨 알아봅니다. 오늘은 낮부터 전국이 차차 맑은 하늘을 회복하겠습니다. 미세먼지도 보통 수준을 보이겠는데요. 다만 경기와 충청 지역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긴 했지만 오늘도 춥습니다. 현재 서울은 영하 4도, 철원은 영하 10도, 강릉은 1도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엔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겠습니다. 서울이 4도, 철원이 2도, 강릉 8도, 대구 8도 등 춥지 않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당분간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낮과 밤의 기온 차이는 크겠습니다. 날이 많이 건조합니다.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계속해서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작은 불씨도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밤 경기 동부와 강원 영서에는 눈이 날리겠고요. 주말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과 비 소식이 있습니다. 또 성탄절엔 추위가 다시 강해질 전망입니다. 겨울철 과일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저는 귤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데요. 우리가 버리는 귤 껍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라이팬에 귤 껍질을 올리고 가열만 하면 냄새 제거에 도움이 되고요. 물과 함께 끓이면 생선 냄새도 잡아줍니다. 흰빨래에 귤 껍질을 넣으면 귤의 알코올 성분이 표백제 역할을 하고요. 또 귤 껍질을 랩에 감싸고 전자레인지에 30초간 데운 뒤 천이나 헝겊으로 감싸면 따끈따끈한 천연 손난로가 완성됩니다. 귤 껍질을 넣고 목욕을 하면 매끄럽고 맑은 피부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요. 유익하게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날씨였습니다. 비프레인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정철진 칼럼니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바로 저희도 며칠 전에 전해드렸는데요. 고준희 양 실종 사건에 대한 얘기로 오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준희 양이 돌아오지 않은 지가 34일째라고 합니다. 현재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시간이 일단 너무 많이 흘렀습니다. 지난달 18일에 이제 처음 실종이 됐으니까 벌써 30일이 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수사가 훨씬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약간 조심스럽게 전해드릴 말씀은 이 가족 관계 상황에 약간 좀 의문점이 드는 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고준희 양 같은 경우에는 최초 실종된 장소가 외할머니였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 외할머니가 의붓 외할머니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준희 양의 어머니도 지금 의붓 어머니에 있었지 않았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 아빠가 새로 결혼을 한 거죠. 예. 그랬는데 가정사를 좀 보니까 그 복잡하네요. 새엄마의 예. 아들이 또 있었대요. 네. 한 집에 살다가 보니까 이 준희 양하고 좀 티격태격하니까 그 새엄마가 자신의 어머니죠. 그러니까 의붓 외할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러네요. 좀 잠깐 데려다 키워라 해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저 의붓 외할머니 집에서 준희 양이 살았었는데요. 예. 그럼 실종 당일에 어떤 일이 있었나? 이제 고준희 양의 엄마, 그러니까 새엄마가 잠깐 보자 해가지고
잠깐 그 외할머니가 나간 사이에 네. 바로 고준희 양이 없어졌다라는 게 이제 저분들의 진술이었고 그럼 그때 왜 바로 안 찾았냐 했더니 아빠가 와서 데려간 줄 알았다라는 게 저 두 명의 의붓 외할머니인 B 씨와 엄마인 A 씨의 같은 얘기였었는데 네. 이제 이 다음부터가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경찰이 실종 쪽으로 자꾸 가다가 네. 일단은 가족을 먼저 조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친아빠, 새엄마와 이 의붓 외할머니의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를 했잖아요. 네. 이때 아빠, 엄마는 일단은 바로 거기에 응해서 뭐 별일 없이 처리가 됐는데 이제 문제 저 의붓 외할머니는 지속적으로 거짓말 탐지기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어서 예.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더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아이를 빨리 찾으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해도 모자랄 판에 네. 거짓말 탐지기를 거부한다는 건 어떤 이유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게 지금 실종이 아니라 아직은 조심스럽습니다.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또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닐까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의붓 외할머니 측은 굉장히 명확하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워낙 마음이 뭐 어르신이어서 불안불안하기 때문에 괜히 거짓말 탐지기했다가 뭐 잘못된 결과가 나올까 봐 이제 거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벌써 이제 2번이나 거부를 한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또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이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수사의 참조 자료지. 그렇죠. 이거를 통해서 결정적인 자료는 결정적인 것은 네. 아니거든요. 네. 그런데 또 이렇게 거부를 하게 되니까 더 의심스러운 거죠. 그런 이제 상황은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누구도 확언할 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와중에 지금 경찰은 고준희 양 실종 신고, 이 실종 사고를 공개 수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보상금도 500만 원을 걸고 네, 뭐 네. SNS를 통해서 다양하게 더 정보를 이제 뿌리고 있는데요. 그 동안에 이제 준희 양 닮은 사람을 봤다라는 신고 건수가 벌써 30건이 넘었습니다. 이제 30건이 넘어올 때 바로 경찰은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 30건이 봤다는 곳에서 주변 몇 킬로간에 이제 CCTV들을 다 확인하고 해서 다 확인을 해 봤는데 안타깝게도 네네. 신고는 저렇게 들어왔지만은 뭐 특징적인 그런 신고는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네네. 지금 나오는 또 하나의 뭐 의혹이라고 할까요? 논란이라고 할까요? 당초 최초의 가족의 진술은 준희 양이 심한 발달 장애가 있었다. 네네. 눈도 약간 이제 사시의 예, 예. 질병이 있었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친 외할머니,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그러니까 준희 양의 예. 친엄마 쪽에, 생모. 예, 원래 생모 쪽에 예. 외가에서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합니다. 발달 장애라고는 말할 수가 없다. 굉장히 말도 잘하고 영리했고 어디서나 자신의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특히 이제 자폐증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단서까지 있다라고 강경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그 눈에 있는 사시 역시도 거의 치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는 고칠 수 있는 병이라고 들었다. 예. 그러니까 준희 양을 그러니까 자신의 친 외손녀를 그런 쪽으로 몰아가지 말아라 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우리는 단순히 저렇게 지금 발달 장애여서 실종해서 네, 실족 이런 거 가지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전혀 다른 또 수사 방향도 나오고 있어서 경찰이 일단은 훨씬 더 좀 노력을 뭐 다각도로 수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저 공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예.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좀 살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전해봅니다. 예,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운전을 할 때 흔히 구급차 소리가 들리면 양쪽으로 길을 터주기 마련인데 네. 가끔 보면 그러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서 굉장히 좀 답답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국무회의에서 소방차가 지나갈 때 길을 터주지 않으면 과태료를 최대 200만 원까지 내게 되는 법률이 의견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장했던 이 소방기본법에서 현실과 맞지 않았던 부분들이 이번에 상당폭 개정이 됐습니다. 네. 몇 가지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방금 얘기하신 거. 이제 진로 방해, 그러니까 비켜줘야 되는 이 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 기존의 과태료는 20만 원이었거든요. 너무나 작죠. 낮았죠. 그래서 이걸 10배 올린 이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방차가 갈 때는 무조건 비키지 않으면 200만 원의 과태료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방 관련해가지고 피난 안전구역을 건물이나 아무리 작은 건물이라도 반드시 마련을 해놔야 되거든요. 네네. 피할 수 있는 곳들, 불 끌 수 있는 곳들, 그것을 설치하지 않거나 막아놓은 곳에 대해서도 기존의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제 상향 조정을 했고 또 하나가 저 소방도로를 막고 있는 행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불 끄러 소방차가 못 들어가는 이 구급 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기존 1,0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이제 벌금을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요. 네. 또 하나 이제 저렇게 구하러 가다가 소방차가 사고를 냈을 때 면책 같은 부분도 굉장히 늘렸다라는 것이고 네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소방장비 관리법도 개정을 했는데요. 네. 그동안에 네. 많은 지적이
우리의 이 소방기구들 같은 것들이 국가 공인 인증이 아니라 민간기구에서 그냥 다양하게 쓸 수가 있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기구 때문에 저런 것들을 잘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앞으로 이 소방 장비는 국가 인증으로 판매를 하고 구매 역시도 아주 정식적인 틀에 맞춰서 네네. 공동 구매하는 그런 형식을 갖추겠다라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게 거의 제 기억으로도 5년 전, 6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그런 지적들 아닙니까? 이제 드디어 이번에 소방법 개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제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제 강하게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나라 국민의 장점 중에 하나가 새로운 문화를 좀 빠르게 받아들이는 그런 습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정말 답답할 정도로 양보를 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소방차가 지나갈 때 이제 모세 기적이라고 그래서 쫙 갈라지는 모습을 많이 보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14일 낮 12시 반경이었었는데요. 또 한 번의 모세의 기적, 또 홍해의 기적이 열리는 이제 그런 영상이 굉장히 지금 네티즌사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사건 기호를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요. 김모 씨가 있었는데 위종양 수술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괜찮아져서 전북에 있는 지인을 만났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는 과정에서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이제 갑자기 수술한 부위에서 통증을 느끼면서 이제 피를 토하게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게 이제 거의 다 서울 안까지 들어온 거예요. 서초 나들목까지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서부터 막히죠. 예, 여기서부터 굉장히 막히잖아요. 근데 이분이 다녔던 병원이 신촌의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콜을 해서 구급차와 탔고요. 가야 되는데 진짜 어마어마하게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울리고 어찌게 적게 해서 일단은 한남대교 앞까지는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또 저 시간대에 한남대교에서 또 신촌 가는 거는요. 거의 진짜 어마어마하고 한 40분 많이 이상을 걸리면 걸립니다. 아니요, 1시간은 넘게 걸리기를. 그렇죠. 근데 저 때부터 이제 한남대교에서부터 신촌 연세 세브란스 병원까지 달리는 저 도중에 바로 이제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 열리게 되면서 영상이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쫙 차들이 열리면서 달리기 시작을 해서요. 원래 갔었으면 한 40분, 50분 걸릴 거리가 15분 만에 도착을 진짜 해서 기적이네요. 바로 치료에 돌입했다라고 합니다. 예, 참 이 위급할 때는 우리의 양보하는 마음 자체만으로도 1분 1초를 다투는 분들에게는 정말 생명을 구하는 소중한 시간이죠. 보다 양보하는 마음가짐으로 운전을 생활화해야겠고요. 마지막으로 영상으로 보는 이슈 전해주시죠. 내년 1월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인상되지 않습니까? 7,530원으로 오르는데요. 이게 실은 이제 우리 뭐 최저임금 생계 보장 뭐 이렇게 컨셉을 잡았는데 이것은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물가에다가 전이를 시키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 내년 초부터는 이 임금 인상분이 뭐 설렁탕 가격, 음식 가격으로 인상분으로 이 전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된 사연인지 확인해 보시죠. 한 설렁탕집의 외부 메뉴판. 흰색 테이프로 가격이 전부 가려져 있습니다. 설렁탕 가격을 7,000원에서 8,000원으로 올리면서 미처 메뉴판 교체를 못했기 때문. 인건비가 내년에 최저에서 올라가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 한 20만 원씩 다 점치를 해야 돼요. 부담이 되는 거고. 몇 년째 부대찌개 1인분을 7,500원에 팔아온 이 식당도 12월 들어 가격을 7,900원으로 올렸습니다. 다른 메뉴의 가격도 모두 400원씩 올렸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을 포함해 프랜차이즈 업계가 가격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불과 열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을 예상해 미리 가격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인건비가 제일 큰 부담인 것 같고요. 많은 데서 좀 인상을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겠어요. 주요 프랜차이즈 본사에는 가맹점주들의 가격 인상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 가격 인상이 더 확대될 조짐입니다. 채널A 박수희입니다.
산림구단 엄지척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자 손님 맞이할 때 정말 고급스러우면서 맛있는 음식, 대게를 이용한 음식 오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통통하게 물오른 대게로 만드는 갖가지 요리들과 함께 또 은근히 손질하기 어려운 대게 손질법부터 또 먹기 좋게 살만 쏙쏙 빼먹는 방법까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네. 함께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김영민 요리연구가 김태우 아나운서 함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니들이 개맛을 알아? 난 나한테 반말하는 줄 알았는데.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예, 연기를 했어요. 네. 요즘에 물 올랐네. 컨셉 하나를 딱딱 잡아가지고 그러네요. 매주 기대가 매시간, 됩니다. 네. 예, 오늘은 신구 씨네요. 신구 선생님.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일주간의 조정 기간을. 자, 네. 오늘 대게 요리 정말 그 제철이잖아요. 네. 대게는. 그러니까요. 예. 네. 입안에서 그냥 싹 녹는 이 대게. 네. 예. 제철 음식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네, 대게가 네. 겨울이면 살이 통통하게 올라서 그러니까. 단백질이 이제 굉장히 풍부해지고요. 네. 또 얘가 저칼로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에도 되게 도움이 되는데 아. 한 마리만 쪄놔도 그냥 손님상 하실 때 네.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요거 오늘 손질하는 법, 찌는 법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네. 사실은 정말, 근데 네. 맛있는 대게가 네. 예, 음식점에 가면 쉽게 먹을 수가 있는데 다 네. 손질해 주니까 네. 맞아요. 집에서 이게 엄두가 먹기가 안 나요. 굉장히 네. 부담스러워요. 엄두가 안 나요. 엄두가 안 나세요? 네. 이제 엄두가 안 나시니까 제가 엄두가 나도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네. 살이 제대로 올랐네요. 네네, 통통하죠. 이제 야, 색깔 보기만 봐요. 해도 든든합니다. 먼지 쓸었네요. 든든하세요? 예. 네. 제가 더 든든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노래 보고 있네. 정말요? 이제 대게를 사오신 다음에는 네. 이 껍질을 솔로 문질러서 좀 씻어주세요. 위쪽을? 네. 아.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칫솔로? 네, 칫솔로 이렇게 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다 씻어주신 물로만 다음에. 하는 게 아니네요. 네, 물로만 하지 마시고 솔로 여기 이제 게딱지에 네. 약간 뭐 이런 조개 껍질이나 뭐 이런 것들이 아.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거를 사이사이.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주세요. 예, 이 닦듯이. 네, 이 닦듯이 깨끗하게 씻어주신 다음에 네. 이제 게가 살아있는 걸 이제 구입을 해오시잖아요. 네. 근데 이제 살아있는 게를 네, 찌시면요, 찌는 동안 다리가 다 떨어져 버려요. 네, 네. 그래서 게가 좀 죽어야 되는데 네. 제가 오늘 방송 최초로 살게를 네, 살아있는 게를 딱 뒤집으세요. 네. 예. 뒤집으신 다음에 네. 여기 입이 있어요. 네. 입 안쪽에 여기다가 오, 진짜 네. 걔가 아직 살아있네요. 어우. 미안해. 많이 아파. 딱 소리가 나게 뒤집어 주시면 이제 내장하고 이제 연결이 되는 부위가 빠지는데 여기서 고기를 뚫으니까 네. 이게 물이 나오네요. 이제 이 짠물을 좀 빼주셔야 돼요. 얘가 지금 짠물을 네. 먹고 있구나. 이 짠물을 빼지 않으시면 네. 굉장히 쪘을 때 짠맛이 많이 나거든요. 예. 지금 여기 개거품 물고 있어요. 네. 네, 그러네 진짜.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제 짠물을 다 야. 빼주세요. 많이 먹고 있네. 네, 많이 먹고 있어요. 그래서 요대로 찌시면 엄청 짜겠네요. 네, 엄청 짜요. 아. 네. 소태래 소태. 네, 소태. 그래서 요거를 예. 빼주. 뭐 맛있는 맛이 빠지는 건 아니거든요. 아직 얘가 살아 있기 때문에 네. 막 모든 내장을 뱉어내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하셔갖고 이 짠맛을 빼주세요. 예. 짠맛을 빼주시고 네. 걔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겠네. 걔가 짠물을 머금고 있다가 네. 그래 니네가 나를 먹어? 한번 식겁해봐. 뭐 이런. 그러니까 짠. 그 생각을 네. 알고 우리가 네. 그래 너의 그 짠물을 다 빼주마. 그다음에 이제 네. 아주 슴슴한 소금물이에요. 네. 니퉁둥 만둥하는 물에다가 이제 게를 넣으시고요. 예. 헹궈주세요. 소금물이에요, 아주 옅은 혹은 맹물. 살짝 소금. 네네. 근데 방금 짠물을 뺐는데 다시 지금 또 소금물에 담그는 아주 거죠. 조금. 아. 아주 조금. 그냥 맹물에다 하면 안 넣어주세요. 돼요? 그냥 맹물에다 하셔도 돼요. 근데 아주 조금 넣으시면 조금 더 감칠맛이 높아집니다. 자 안에다 물을 넣는 거예요. 네, 다시.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헹궈 주시는 거예요. 안쪽을 헹궈주시면 헹궈야 되니까. 여기 이제 그 뽀글뽀글. 보통 생각 같으면 네. 이걸 딱지를 딱 떼가지고 그냥 그 안에다가 씻어버리면 시원할 텐데 맞아. 그렇게 하진 않네요. 딱 떼서 씻으시면 예. 맛있는 걸 못 드시잖아요. 감칠맛이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또 깊은 뜻이 있었네요. 그래서 저 혼자만 들었는데 지금 뽀글뽀글 소리가 나야 돼요. 뽀글뽀글 소리가 날 때까지 여기 뽀글뽀글 하시면 그래요. 되시죠. 아, 네네. 네. 이게 우리의 저 풍선 같은 거 아니면은 그 이 뚫려 있는 걸 이렇게 하면은 이게 네네네. 뻑뻑뻑뻑 하면서 네, 거품 나는 요렇게 거. 이렇게 맞아요. 하셔가지고 속에다가 좀 아주 슴슴한 네. 소금 맹물에 가까운 예. 물을 이제 채워주신 다음에 이제 약간 엎어주세요. 이렇게 엎어주시면 이제 물이 빠지거든요. 빠지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찌시면 돼요. 네, 살아있는 이게 지금 채로 손질은 다 한 겁니까? 네, 손질은 다 됐습니다. 오.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 엎어놓으면. 네, 이렇게 엎어놓으시면 네. 빠지고 저희는 바로 네. 떠야 되니까. 대게가 어찌나 큰지 네. 그릇이 작네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네. 물은 좀 버려주시고. 네, 쪄주시면 되거든요. 있죠? 근데 이 일단- 찜통이 네. 언뜻 봐도 네. 한 마리도 들어가기 쉽지 않을 정도예요. 그러니까요. 아 정말요? 한 마리가 다 들어갑니다. 제가 들어가는 쇼를 이것도 보여드리도록 마술인데요? 했습니다. 네, 이제 김이 오른 찜통에다가 쪄주시면 되는데요. 네. 얘가 바다에서 왔기 때문에 손질을 하셔도 비린 맛이 있어요. 맞아. 그렇겠죠. 네, 그래서 이럴 때 생강 있죠. 아, 생강을 까는구나. 네, 생강을 좀 까시고, 네. 네. 그다음에 연말 모임에 먹다 남은 청주, 꼭 청주를 마셔야겠네. 그래야 남기죠. 맥주 넣으셔도 됩니다. 맥주. 네. 청주나 맥주를 네. 넣으면 비린내가 없어지다. 소주 넣으셔도 되고, 그런 소곳하게 다음에 손을 게를 봐서. 다소곳하게 넣으시는데 뒤집어서, 뒤집어서. 네. 이렇게 엎어서 놓으시면 게가 예. 쪄지는 동안 게 속에 있는 맛있는 맛이 다 밑으로 빠져버려요. 아까 여기 찢었으니까 그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엎어서 쪄주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쪄주시면 네네. 빨갛게 게를 아직도 살아있네요. 오, 얘가 이제 다리를 피네요. 오! 네, 피지 말고 이 개 평생 손이 다리 한번 펴보는 거예요. 정말 죽어서야 다리를 피게 되네. 그렇습니까? 예. 여기다 2마리를 넣어도 되는 겁니까? 네, 2마리를 넣으셔도 2마리 정도 됩니다. 양쪽으로 해가지고. 네. 예. 해줍니다. 개가 워낙 커가지고 지금 네. 뚜껑이 안 닫혀요. 네. 네. 꽉 닫았어요. 꽉 지금. 눌러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자, 이렇게 해서 15분 정도 그렇죠. 삶게 되면 이렇게 아하. 네, 완성된 모습입니다. 빨갛게 이제 쪄졌죠. 그러네요. 색깔이 네, 너무 익어서 예쁘죠. 빨개졌어요. 이렇게 예쁜 게를 이제 네. 맛있게 드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맛있게. 손질법이 또 어려워요. 아까도 맞아요. 얘기했지만 식당 가면 다 잘라주고 네. 벗겨주고 해가지고 먹기 쉽게 딱 나오는데 네. 집에서는 잘라 사실 먹으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먹어야 되지? 네. 엄두가 안 귀찮기도 나잖아요. 하고 손에도 예. 많이 묻고. 예, 손에도 많이 묻고 해서 네. 김태욱 아나운서랑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제가 아니 그리고 손질하세요. 이 개가 지금 색깔이 곱다 보니까 마치 모형 손질하는 같아서 법을 네, 직접 네. 해봐야 되니까. 어떻게 손질할 수 있을지 당했죠? 네, 이제 손질하는 법 보여드려요. 이제 게를 네. 먼저 이렇게 잘라주세요. 똑똑. 네. 굉장히 쉬워요. 아 그냥 다리를 잘라요? 네, 끝쪽을 네, 마디를 끝까지 자르는 건 아니네요. 네, 이렇게 잘라주세요. 한 마디 정도를 남기고 자르네요. 네, 사실 음식점에 가도 보니까 네, 다리하고 몸통을 이렇게 따로 분리를 손질해 해서 주셔서. 나오긴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이게 사실요 다리도 빼먹기 쉽지 않고 맞아요. 몸통도 쉽지 않아요. 일단 제가 하나하나 다리부터 어떻게 먹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맛살처럼 쏙 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이게 신기한데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싹 빠지더라고.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여기를 한 번 더 잘라주세요. 고기 마디 마디. 고기 마디 잘 보여요. 고마디. 여기 관절을. 거기 관절을 네. 딱 잘라주시고요. 아, 그다음에 자르는구나. 여기 이걸 쫙 빼셔갖고 이제 어? 요거 한번 드실래요? 와. 아 고기를 자르니까 그냥 바로 네, 떨어지네요? 여기는 살이 별로 안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자르셨잖아요. 두 번째 마디와 세 번째 네, 마디 자르신데 그쪽 부분 맛배기. 네, 맛배기로 세 번째 마디 드시고 어릴 데가 없네. 요거 다리 네. 남은 거 아까 네. 빼셨잖아요. 아, 네. 맛배기를 쭉 이제 밀어 드시면 고기를 찢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하시면 그 다리를 아하 이렇게 살이 나옵니다. 네. 네. 드셔보시겠습니까? 아하 저만 다른 이 도구가 없어도 네, 네. 다리를 드실 수가 활용해서도 있어요. 네, 네. 네, 이렇게 김태 여기 하셔가지고 바로 옆에 있는데 잘 주셨어. 해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태형 아나운서 한번 해봐요. 제가 해보세요. 직접 한번. 네. 방법을. 네. 여기서 그러니까 쭉 끝쪽은 미시면 딱 해서 빼먹고 이렇게 아래쪽. 쭉 미시면 예. 우리는 이렇게 거기를 어떻게 올라와요. 먹었냐면 거기를 어떻게 먹었냐면요. 가위로 그걸 잘랐어요. 네, 잘라가지고 맞아요. 벌려서 먹었거든요. 그렇죠. 쉴까봐 무서워서 예. 단을 자르고 예. 요거를 아니 끝쪽 부분 먼저. 네 그리고 요거를 끝쪽을 한 번 더. 자르지 아니 말고 아니지. 이거는 손으로 딱 뗀 다음에 빼라 그랬잖아. 이렇게 빼면 살이 빠져요. 바로 옆에 있으면서. 이러려고요. 그리고 그러나서 요 부분 요거를 사용해서 밀어라. 음. 아하. 해달라고 어떻게 한 번만 더 보여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셔가지고 밀어라. 쭉 미시면 이렇게 야. 게살이 나온다. 올라오죠. 이렇게 예. 이렇게 올라오는 거를 잡아서 이렇게 해주시면 해주시면 이제 요거를 아, 이렇게 이렇게 드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작전이었구만. 집게발, 예. 집게발은 집게발이 어려워요. 네. 여기가 사실 살이 많아요. 네, 여기가. 집게발은 네.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네. 이쪽에 이제 모서리 쪽에 네. 가위를 아, 넣어주세요. 그쪽은 이제 모서리를 네, 자르는구나. 모서리를 벌려요. 벌리시면 돼요. 사실 이 부위가 굉장히 먹고 싶은데 네. 항상 포기하게 되는 부위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위질을 하셔가지고 잘해야 되네. 여기 이렇게 모서리를 올려서. 자르시면 네. 이제
요거 있고요. 네. 요거 이제 드실 때 어떻게 그러니까 요거 이제 드시냐면 그 또 빼는 그 집게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네. 아, 요걸로. 요거 빼시면 돼요. 아, 요걸로. 요렇게, 아, 이게 요렇게. 보통 그 식당 가면은 네. 그 전용 도구가 있잖아요. 네. 맞아요. 네, 요걸로 이렇게 긁으시면 집에는 없으니까. 그렇다고 아, 대한번 그렇게. 먹자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도구를 살 수는 없잖아. 자, 이렇게 드세요. 아이고. 긁어서 드십시오. 오늘 아주 그냥 개 탔네. 네. 네, 제가 다시 한번 요렇게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마디를 자르시고 네. 마디를 자르시고 여기 모서리가 있어요. 이 모서리 부분을 잘라서 벌려주시면 이제 개 다리를 끝내 드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럼 이게 처음에 잘 붙어 있거든요. 예. 요거를 뚝 떼어서 똑 띄어서. 긁어서 드시면 돼요. 야. 네. 바로 그 지금 자리에서 장갑은 활용이 김태관 아나운서 끼고 있는데 되네요. 먹기는 우리가 다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맛있다. 예. 자 해서 어. 이거 항상 배를 먹다 보면 안에 뭔가가 더 남을까봐 아쉽죠. 맞아요. 아쉬워요. 아깝고 한 맞아요. 점이 아쉬워요. 네, 이렇게 그러니까 끝쪽에 하셔가지고. 집게발은 잘라야 되네 여기도. 네, 이렇게 하셔서 통통하네 여기도. 드세요. 야, 살이 이렇게 요거는 많이 들어있어. 편의점에 있는 그 네. 게맛살 있잖아요. 네. 그거 모양 그대로네. 맛있게 생겼네. 살이 이렇게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다리는 됐어요. 잘 되셨어요? 몸통이 중요해요. 왜냐면 그렇죠. 몸통은 진짜 이게 쉽지가 않은 게 네. 그 긁는 도구 있잖아요. 네. 저는 그걸 사이사이를 다 긁어가지고 접시에다 모아요. 오. 한 2, 30분간 참아. 네. 고울 때까지. 그래서 숟가락으로 퍼먹거든요. 아, 근데 그 그러셔도 2, 30분이 네. 정말 고통과 인내의 시간입니다. 맞아요. 바르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맛있는 걸 먹으려면 참으셔야죠. 자, 네. 이제 아래쪽을 뗐어요. 아래쪽을 떼시고 게딱지밥이 또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게딱지밥을 드시려면 먼저 뗀 다음에 이렇게 쓱. 싹 떼세요. 아. 떼시면 이제 여기 있죠. 분리가 그거 됐네요. 놔두고. 네, 이거를 밥을 좀 비벼 거기가 먹어야 되죠, 문제네. 여기를. 네. 네,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아감이 있어요. 네. 아감이 나는 처음에 그것도 잘라내시고. 먹는 건 줄 알고 다 아끼려고 네. 먹었잖아. 먹어도 상관없지 않나요? 잘못 드시면 뻥이 씹혀요. 그래서 또 안 드시- 쌉싸름한 맛이 나죠.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잘 안 씹혀요, 저도. 네, 네. 이렇게 퍽퍽해요, 하셔가지고 약간. 하신 부직포 다음에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요. 근데 아깝다고 어떻게든 먹겠다고. 어떻게든. 네, 그다음에 이제 알면서도 계속 그러니까. 씹고. 네. 계속 씹고. 저 좀 하면 안 됩니까? 아, 네. 반절을 자르신 다음에 반절 여기 잘랐어요. 게 다리 사이사이에 이제 가위밥을 넣어주세요. 아까 그 네. 처음에 그 한 마디씩 저희가 남겨뒀던 남겨놨잖아요. 그 부분. 이쪽 아까 좀 구멍으로. 약간 원망했거든요. 그것도 주지. 네. 거기를 다 잘라. 네, 이렇게 해서 네. 그 부분을 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자르시면 네. 제가 반으로 딱 이게 딱 나눠지나요? 네, 이렇게 아, 그걸 다 자른 다음에. 네. 예. 아, 요게 쉽지가 않네, 여기. 요건 남자가 해야겠네, 집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가위질을 엄청 해야 되네. 네, 이렇게 해서 다리 사이사이에 다리 딱 사이. 넣으시면 네. 이제 여기가 떨어져요. 오. 아, 여기가 한 번 안 잘렸네. 해보세요. 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여기를 이렇게 살살. 그러니까 남자가 해야 돼, 남자가. 예. 이렇게 하시면 이제 네. 이게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가 딱 벌어지는 거죠. 딱 요렇게. 예, 예, 오. 하얗게. 예. 아, 이제 고기를 발라서. 네, 여기를 발라주시면 젓가락만 있으셔도 네, 돼요. 사사사사 긁어가지고. 네네네. 긁어 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참 이 게를 먹는 게 제가- 정성이 필요하네요. 예, 이렇게 해가지고. 예. 요거. 여기가 이게 다 살이거든요. 근데 이거 잘 모르면 그냥 이거를 통째로 씹어가지고 이것만 빨아먹고 버리려고 하는데 맞아요. 이게 엄청난 살이 그냥 버려져요. 맞아요. 아, 무슨 오늘 작곡가인 줄 알았어요. 소리가 제가 걔를 너무 환장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예.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게장이죠. 그렇죠. 이 딱지. 딱지를 이용한 네. 이. 요거 이렇게 해서 예. 달걀 노른자하고 야. 발라낸 게살하고 요거 네. 한번 보시겠어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비벼. 비비시면 발라낸 되죠. 게살이랑. 여기 아, 게장. 요거 이제 뭐 여기다가 그 게살하고 김하고 예. 참기름하고 참기름하고 달걀하고 달걀 네. 노른자, 이거 너무 맛있어. 이렇게 깨 이렇게 깨 해가지고 먹으면 뿌려가지고. 되는구나. 비비셔서 드시면 돼요. 이건 양보할 양보할 수 수가 없을 없을 것 같아요. 기가 막히다. 네. 아니 우리가요 네. 게딱지는 비벼 먹기도 하지만 네. 그냥 버리잖아요 보통 그 다음에 네, 그렇죠. 먹고 난 다음에 네. 게딱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죠. 게딱지를 버리시지 마시고요. 네. 그 육수를 만드시면 돼요. 육수. 네, 요거 여기 맛있는 맛 다 남아 있거든요. 네, 네, 네. 요거 이제 국물에 넣고 팔팔 네. 끓이시면 네. 매운탕이라든지 라면 같은 거 하실 때 다 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게 부위 중에서 게딱지에서 나오는 육수가 제일 예, 진하군요. 맛있습니다. 예. 이거 버리시면 안 되고 예. 그다음에 이거 게 껍질을 2, 3일 말리신 다음에 곱게 가시면 예. 게
천연 조미료가 돼요. 오. 그래서 여기저기 넣으시면 또 맛있게 특유의 드실 수가 쌉쌀한 있어요. 맛이 네. 있으니까 네, 빨리 조미료로 활용해 자, 먹어보시죠. 혼자 못 드시면 참아. 안 되지 않나요? 못 참아. 저도 있어요. 아유, 박정희가 저 이거 가요. 아, 네, 네. 싸우지 마시고요, 두 분. 자, 와, 이거는. 와. 저는 혼자 진짜 가십니까? 맛있습니다, 오늘. 저기. 도망가는 거야? 네, 저는 여기서 그냥.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맛있게 손질하는 법부터 먹는 법까지 했어요. 네. 길때 하나 좀 먹으라고 하고. 네. 네. 그다음에 게딱지를 가지고 할 수 예. 있는 것, 딴 것도 한번 해보죠. 네, 네. 게딱지를 가지고 네. 임금님이 반한 네. 요리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님이 반한 요리. 네, 임금님이 반한 요리인데요. 네. 바로 대게 감정입니다. 아니, 개한테 무슨 감정이 있죠? 걔한테 좋은 감정이 있습니다. 네, 이제 감정이라는 거는 네. 고추장찌개를 궁중에서 부르던 말이거든요. 아. 그래서 대게 고추장찌개를 한번 끓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어떻게 끓이는지. 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게살을 좀 발라내 주세요. 네, 아까 네. 이렇게 하셔서 다 준비가 됐죠. 네. 그다음에 소고기예요. 네. 소고기를 이제 다져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두부도 준비를 해주시면 돼요. 대게살과 네. 두부와 소고기가 네. 필요하군요. 임금님은 신하들 앞에서 네. 이렇게 게 발라드시면 너무 흉하잖아요. 그렇죠. 보기가 그래서 안 좋죠. 임금님을 채통 위해서 떨어지고. 그렇죠. 채통을 위해서 네. 게살을 다 발라내 드려서 요리를 이 해드렸어요. 게살도 발란 건 본인이 바르진 않았겠죠? 그렇죠. 네, 밑에 있는 동료들이 발랐겠죠. 그렇죠. 그래서 네. 소금 후추 뿌려주시고 소금 후추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마늘을 좀 넣어주세요. 마늘을 넣어주시고 이것만 해도 맛있겠는데?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만두피 싸시면 게살 만두가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걔는 진짜 뭘 해도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이 녀석은 정말 잘 태어난 녀석이야. 네. 집안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네. 뼈대 있는 집안이에요.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아까 이제 아! 발라 드셨잖아요, 네. 네. 씨가 네. 발라준 이 게살을 깨끗이 이렇게 씻으세요. 네, 씻으셔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부침가루예요. 부침가루. 네, 아, 부침가루. 부침가루. 네, 부침가루를 살 발라주시고 후라이팬에 불 좀 켜주시겠어요? 네, 이렇게 하시고 네. 이제 게살을 채워넣습니다. 이 부침가루가 들어가는 건 눌러붙지 네. 않기 위해서인가요? 아니요, 접착성을 주기 위해서. 접착성을 올리기 위해서 네. 서로 부침가루를 떨어질 수 굉장히 있으니까. 부침성 있네요.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다시 한번 부침가루를 부침가루. 딱 예. 발라주시고 오히려 접착을 잘하라는 네, 거예요. 예, 예. 네, 네, 네. 이렇게 하신 다음에 네. 그다음에 달걀이에요. 달걀. 네, 전 거의 부치는 거랑 전 똑같습니다. 부치는 거랑 비슷해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달걀물을 달걀물을 네, 묻혀요. 이렇게 묻혀주세요. 지금 저는 네, 감정이라고 그래서 대게 감정. 네. 고추장찌개라 그래가지고 네, 뭔가 그 고추장 뭐 이런 게 기대가 됐는데 지금 하는 거는 거의 이게 메인이에요. 다른 요리를 지금 하는 것 네, 같은 이렇게 느낌이에요. 하셔가지고 네. 이제 네. 식용유 두른팬에다가 이렇게 엎어놔서 엎어놔. 지지시면 돼요. 살 쪽부터. 예. 그래서 지지시면 지지면 이렇게 됩니다. 지지면 네, 바로 옆에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요것만 지졌어요. 퍼드시면 어. 그냥 한 마리 다 드시는 거죠. 이렇게. 오. 오. 이것만 먹어도 배부르겠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이거만 먹어도 하시면 돼요. 되는데. 원래는 꽃게로 해요. 네. 근데 꽃게로 하시면 배부를 정도는 아닌데 네. 대게로 하면 정말 배가 부를 그러네요. 거예요. 그런 이걸 다음에 먹어도 되는데 네, 무하고 멸치하고 다시마하고 육수를 끓이세요. 네. 육수를 끓이신 다음에 고추장하고 네. 고춧가루하고 네. 액젓이에요. 그러면 네. 이제 고추장찌개 모양이 나죠. 요거를 그렇죠. 이제 팔팔 끓여주시면 이리 끓여. 끓여. 그럼 이렇게 돼요. 네, 이렇게 네. 됩니다. 육수에다가 네, 고추장과 육수에다가. 고춧가루와 네. 그다음에 액젓을 넣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요거 우리가 한번 지졌던 지진 애를 거를 여기다 넣어. 넣어주시면 돼요. 넣고 아. 맛이 우러나게 끓여주시면 돼요. 끓여주시면 이제 마지막에 미나리도 좀 넣어주시고 네네네. 파도 넣어주시고 네. 요거. 이거 뭐 라면에도 게 네. 한 마리 들어가면 국물이 달라지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여기에도 게 한 마리가 퐁당 들어가서 네. 국물은 뭐 보증수표죠. 이렇게 예. 하셔가지고 끓이시면 엄청 이제 기대가 되네요. 왜냐면 고추장찌개 자체가 얼큰한데 맞아. 그렇죠. 거기에 여기에 또 게가 이것도 두 마리. 두 마리다. 미나리 딱 넣고 야, 네. 요거 좀 끓일게요 저희가. 네, 우러나야 바글바글 되니까. 끓여야 돼요. 예. 맛있게 드시려면 예. 끓여야죠. 네,
센 불로 이제 끓여주시면 예. 정말 맛있는 대게 감정. 네, 임금님도 반한 맛입니다. 예. 이게 보니까 꽃게탕과 비슷해 보이긴 한데 네. 처음에 대게 껍데기에다가 네. 뭔가를 처리를 한번 하고 네. 그렇죠. 예, 요걸 데운 거. 네. 요게 좀 다르네요. 전을 부친 게 이제 다르고요. 전을 부친 게 달라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아까 요거를 동글동글 납작하게 하셔가지고 예, 예. 동그랑땡처럼 부치셔가지고 네, 네. 한 입에 먹기 딱 네. 좋게 예. 그렇게 해도 되겠네요. 네. 자, 요거 좀 끓여야 되니까 예. 왜 국물이 우러나야 되거든요. 요거 대게 감정 레시피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Blackburn, I'm so alone without you, boy. Today now, I'm here hanging out in the streets, thinking about reactions of actions, walking on the sky of my dreams. 네, 임금님도 네. 반했다는 대게 감정 저희가 레시피를 아유, 보고 왔는데 그 기가 사이에 막히네. 꽤나 끓고 있어요. 예, 네. 요거 저희가 이제 끓여서 먹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예. 다음으로 네, 넘어가시죠. 다음 대게 요리는 또 뭘까요? 다음 대게 요리는요. 대게하고 이제 쌈장을 만들어가지고 네. 양배추 깻잎에다 말 거예요. 대게, 양배추 말이가 되겠죠. 쌈. 네. 대게, 양배추, 깻잎쌈이네요. 네, 정확하게. 깻잎도 있습니다. 네, 그거 이제 보여드리도록 양배추와 할게요. 깻잎을 네, 활용한. 네. 게살과 이제 쌈장을 먼저 만드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야, 요건 진짜 네, 참기름을 좀 예, 둘러주시고요. 기가 막히네요. 예. 네, 여기다가 네, 마늘하고 네. 예, 참기름과 네, 마늘. 양파. 양파. 근데 마늘이 색깔이 갈색이네요. 네, 다 적어놔가지고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아, 이렇게 그래도 다져놓으면 하셔가지고. 약간 갈변하는구나, 마늘도. 그다음에 여기 이제 돼지고기를 좀 조물조물. 아, 돼지고기가 들어가요? 네, 조물조물 하신 다음에 예. 소고기보단 돼지고기가 네, 좀 더 잘 어울립니다. 아. 네, 아까 소고기 넣었잖아요. 네. 네, 이번엔 돼지고기로. 예.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달달달 볶아주세요. 볼까요? 아유, 이 냄새만 나도 그다음에 이제 볶으실 때 너무 타는 것 같으면 네. 다시마물? 다시마물 혹은 아까 대게 삶은 물 그거 쓰셔도 되거든요.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예. 물기가 없으니까 네. 물기를 살짝 주면서 네, 볶는다. 여기다가 그러면서 이제 고추장을. 고추장을 아, 여기도 네, 또다시 고추장찌개는 아니죠? 고추장찌개는 아니에요. 고추장을 네, 넣어서 이렇게 하셔가지고 네, 달달달 볶아주세요. 네, 여기다가 네. 이제 올리고당도 좀 넣어주시고요. 네. 올리고당을 넣었어요. 네, 예. 살짝 달짝지근하게. 네. 그다음에 깨소금. 깨소금까지. 네. 근데 여기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안 들어갔어요. 저희가 지금 뭐죠? 바로 아까 아, 그렇죠. 찌질이 주인공. 게살. 게살. 근데 이제 게살은 미리 넣고 하시면 네. 게살이 다 부서져 버려요. 아, 이거 그러네요. 마지막에 네, 넣어요. 그래서 예. 그 돼지고기가 익은 다음에 예. 넣어주시면 돼요. 그렇죠. 뭐 계산은 그냥 먹어도 되니까. 네, 네, 네. 굳이 뭐 익힐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냥 어우러지기만 하면 네, 되니까.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예. 손질한 게살. 게살과 돼지고기의 대동단결. 네, 이야. 만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너무 하시면 든든하고 이건 완전 예. 보기만 해도 건강해지는데요. 네, 여기다가 물 부으시면 예. 감정의 간단 버전. 아, 그러네요. 예, 물 먹으면 진짜 그거 맛있겠고. 이 자체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네, 그러니까요. 저는 지금 보면서 맛있습니다. 여기다가 밥을 넣어가지고 딱 네. 볶아 먹으면 맛있겠다 이 맞아.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시면 활용해도 돼요. 볶음밥 맛있겠네요. 활용할 방법이 되게 많아 보여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볶음밥 안 하고 네. 양배추 깻잎쌈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이걸 가지고 네. 이제 쌈을 만듭니다. 요거 그러니까 마치 김밥처럼. 김밥. 네, 김밥처럼. 김밥처럼 김밥을 펴주시고요. 네. 양배추 겉잎이 좀 큽니다, 그죠? 네. 양배추 겉잎. 한 입에 먹기 야, 정말 편하겠네. 정말 너무 네. 좋아. 아, 양배추도 저는 우리 몸에 좋다 보니까 웰빙 음식 그 자체네요. 네, 그렇죠. 양배추는요 위에도 좋아요. 맞아. 그렇죠. 네. 양배추 삶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양배추밭에 사시면 옆에 네. 사시면 속병이 없대요. 아. 자, 그 다음에 비린내 제거하는 탁월한 깻잎을 좀 주세요. 깻잎도 삶아서. 네, 깻잎도 데쳐서 네. 이렇게. 아, 이거 김밥 싸는 거랑 똑같은데요? 네. 그러니까요. 김밥도 김에다가 깻잎을 깻잎 밑에 올리고. 깔고 그 위에 밥을 얹잖아요. 맞아. 네, 그렇죠.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정성이 들어가네. 네. 요거는 도시락 딱 싸가지고 와서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인기 네. 최고. 예. 하셔가지고 이제 밥을
펴주세요. 아, 밥을 진짜 넣는군요. 네, 밥을 넣습니다. 진짜 김밥이랑 똑같네요. 그러네요. 그 밥은 혹시 양념을 좀 해야 됩니까? 안 하셔도 여기 쌈장이 어차피 있으니까. 네네네. 예. 김밥이 아니니까. 김밥은 네네. 이제 식초 해가지고 간을 하니까 네네. 그건 아니에요. 하셔가지고 네. 찬밥을 활용하면 되겠네. 찬밥을 남아있는 넣으시면 밥. 안 말려요. 아, 그래요? 따뜻한 밥 하셔야 돼요. 아, 네. 제가 중요한 걸 짚었네요. 네네네, 중요한 걸 찬밥은 잡으셨습니다. 노노노. 네, 이렇게 하셔가지고 우연히 중요한 따뜻한 밥. 포인트를 짚어주셨네요. 네, 요거를 제가 미리 좀 데쳐온 거예요. 좀 예. 식어야 될 수가 있어서. 예. 아, 식어야 이렇게, 되니까. 약간 그 이렇게 볶아온 거. 참치김밥에 들어가는 예. 참치 같은 느낌이 네, 들어요. 많이 사드셨나 봐요. 네, 그럼요. 네, 이렇게 그러네, 진짜 네네. 지금 보니까 네. 매운 참치. 네. 야, 예. 이렇게 하셔가지고 이제 매운 양념 참치 같은 느낌. 돌돌돌 이제 네, 아, 기대된다. 말아서. 여기 쌈마리에다가 네. 찌개랑 먹으면 기가 막히겠네. 다 준비하고 있어요, 저희는 지금. 네, 이렇게 예. 그리고 살을 이렇게 푹 뻗으셔야 돼요. 요거랑 지금 먹는 동안 살짝 국물 한번 먹어봤거든요. 네. 우와! 야, 진짜 기가 막히다. 예, 빨리 썰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저 접시 좀 주시겠습니까? 네. 어우. 야, 양배추밭 옆에 살면 속병이 없고 네. 우리 선생님 옆집으로 이사 가야겠어요. 선생님 옆집에 가면 아침 걱정 없겠네요. 아, 그렇죠. 굶으실 일이 없겠죠. 아니, 선생님이 네. 이웃이랑 안 친하대요. 왜요? 아침에 달라고 그럴까 봐. 그러니까, 예. 그건 또 몰랐네요. 옆으로 가면 못 얻어먹어. 차라리 우리 여기 있는 게 나아. 네, 이렇게 하시면 이제 속에 와우. 너무 야. 예쁘죠? 야. 간단한 듯한데 영양은 네. 다 들어있어요. 와. 양배추가 잘 삶아져서 색깔만 봐도 네. 네. 입맛이 돋네요. 맞아요. 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야. 예쁘게 되는데. 자, 게살 먹어볼게요. 양배추 깻잎쌈. 먹어볼게요, 제가. 네. 자, 게살 양배추 깻잎쌈. 이거 먹고 준비. 우리 아까 되게 감정 한 입 먹습니다. 예. 예. 네. 감정 그 살을 뚝 떠주세요, 태욱 씨. 그건 제가 혼자 하려고요. 아, 혼자 하시려고요? 아, 야, 기가 막혀. 자, 게살 양배추 깻잎쌈. 네. 여러분 부침 도시죠? 레시피 확인하세요. I put a tiger in your tank. Well, I love you, baby, but you told me a lie. But you make me feel so dissatisfied. I don't care what the people think. 네. 자, 다음 요리는 어떤 요리가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이제 연말 연시잖아요. 네. 파티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래서 파티에 어울리는 네. 대게살 그라탕. 그렇다. 네, 네. 그래서 아이들도 네. 좋아하는. 여기 이제 그런 마무리네요, 요리가 오늘. 있어요. 활용점정이다. 마무리입니다. 네, 예. 활용점정입니다.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참 진짜 우리가 생방송 중에 이렇게 다양한 요리를 그러니까요. 실시간으로 보여준다는 거는 그리고 또 그라탕 같은 메뉴가 올라가면 좀 홈파티 분위기가 더 살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정말 이 시간은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자, 이 시간에 너무 행복해요. 네. 저도 행복합니다. 자, 버터를 네. 녹여주세요. 녹여주시고 네. 여기다가 양파도 볶아주시고요. 네. 버터에다가 양파를. 그다음에 당근, 냉장고에 있는 채소 다 돼요. 네. 그다음에 마늘, 네. 파예요. 네. 하셔가지고. 다양하게 들어가네요. 여기도. 네. 아우, 벌써부터 버터 냄새가. 네. 이게 너무 맛있겠다. 식욕을 자극하는 맛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오늘 음식들은 남녀노소 다 좋아할 만한 그런 싫어할 모든 사람이 세계를. 없어요. 싫어할 사람이 그러니까 없어요. 정말 네. 홈파티 메뉴로 딱인 것 같아요. 대게가 사실 비싸서 못 먹지. 맞아요. 갖다만 주면 누가 안 먹겠어요. 그래도 그 한두 마리만 사시면 네. 올 연말연시 홈파티 요리로 아주 큰 맘 먹고 네. 괜찮네. 홈파티 쪽이 늘고 있다잖아요. 예. 그 식당 가서 사시면 되게 비싸잖아요. 요거 찬밥을 넣어도 됩니까? 찬밥입니까? 네, 네, 그러니까 요거 요거 이제 남는 밥 찬밥입니다. 활용할 수 있네. 찬밥 네.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이거 볶음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그냥 하시면 볶음밥이죠. 네. 이렇게 하셔서 여기서 끝나면은 선생님이 아니죠. 네. 어허. 자, 이렇게 밥을 볶고 게살은 이번에도 역시 마지막에 네, 들어가죠. 아직 안 했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우유. 우유가 들어가요? 아, 우유가 들어가네요. 어? 오. 이거는 약간 리조또 느낌인데요? 네, 이제 그라탕을 해야 되니까 아. 우유를 아, 넣어주세요. 리조또랑 비슷하게 하는구나. 네, 비슷하게 합니다. 예. 근데 그때 우리가 리조또 할 때는 네. 저희가 그 쌀을 이용을 했잖아요. 예, 그 생쌀이죠. 네, 생쌀. 예. 이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풍덩하게 네. 해서 우유가 쫄 때까지 해야 됩니까? 네, 우유가 살짝 쫄 때까지.
요렇게 해서. 그때 혼나셨던 기억이 나요. 네. 생쌀로 해야 되는데 쌀밥 그냥 넣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러니까 그때 많이 쫄았죠. 네, 그래서 지금도 우유가 보글보글. 쫄고 있습니다. 네, 보글보글 끓여주시면 돼요. 네, 묻어주신 자 이거 다음에 넣어서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드디어 주인공 얘를 투입됐습니다. 넣고 네. 왜 음식을 보는데 기분이 좋아지죠? 이거 지금 계속 미소가 지어지는데. 그다음에 이제 소금 기본적인 후추. 욕구잖아요. 네, 소금 후추 식욕. 간 좀 해주시고요. 소금후추. 소금후추가 네. 그래도 들어가네요. 네. 그다음에 지금 네. 약간 그다음에 졸여지면 마무리는 네. 치즈. 아하 치즈로 그렇지. 마무리. 예, 네. 그라탕이니까 네, 예. 치즈를 치즈가 이제 들어가야 듬뿍 돼요. 넣어주세요. 네, 넣어주시고 네, 그다음에 네. 파슬리 가루도 좀 넣어주시고 파슬리. 네. 네, 하신 다음에 네. 뚜껑을 딱 닫아요. 덮으신 다음에 한 예. 2분만 있으면 예. 되고요. 네. 아니면 완성을 하신 다음에 네. 예쁜 그릇에 담아서 네. 치즈 넣고 예. 전자레인지에 3분만 돌려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맛있는 게살 그라탕이 네, 그렇습니다. 완성이 됩니다. 야, 기가 막히네. 예. 자, 요거 저희가 이제 빠른 시간 안에 보여드렸는데 네네. 어떻게 만드는지 다시 한번 레시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속이 꽉 찬 네. 대게를 이용한 갖가지 요리법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이 네. 요리로 이 겨울에 여러분 홈파티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 역시 오늘도 선생님 엄지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과거 찬바람이 불면 들려오던 정겨운 소리가 있습니다. 찹쌀떡, 망개떡. 야식 행상이 골목골목을 다니며 판매하던 찹쌀떡은 추운 밤에 허기를 달래주던 간식이었는데요. 어쩌다 한번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날은 온 가족이 따뜻한 아랫목에 둘러앉아 찹쌀떡 한 입에 행복해했던 기억. 30-40년 전을 기억하는 이라면 누구나 그리워할 추억의 맛을 찾아 나섰는데요. 2대에 걸쳐 찹쌀떡을 만드는 이곳은 인적 드문 시골에 위치해 있음에도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 인터넷 보고서 검색해서 왔어요. 길도 몰라가지고 막 이리저리 꾸불꾸불해서 왔어요. 제가 이거 먹어본 지 한 10년 됐을걸요? 10년 전에 이제 지인이 줘가지고 맛을 보라고 줘가서 먹어봤고 그 맛이 생각나서 저는 이제 간혹 와요. 별다른 마케팅 없이 입소문만으로 유명해졌다는 찹쌀떡. 한 번 맛보면 단골이 되지 않고 못 배긴다는데요. 달지 않으면서도 아주 입맛이 쩍 붙는 맛이에요. 저희 엄마가 찹쌀떡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때는. 그럼 다락에 가서 그 찹쌀떡 훔쳐먹을 정도로 그렇게 좋아했던 찹쌀떡인데 이 집이 그 엄마의 맛이 나더라고요. 추억의 맛을 경험한 이가 주변 사람들에게 찹쌀떡을 선물하면 그 맛을 경험한 사람이 또다시 지인과 나누게 된다는 선순환. 겉으로는 여느 찹쌀떡과 별다를 게 없어 보이는데 손님들 마음 사로잡는 이곳만의 비법은 뭘까요? 우리 어머니의 그 손맛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 손맛이요? 네. 아, 그 만드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저희는 당일 주문 생산이라 오늘 생산은 끝났고요. 내일 새벽 2시에 오셔야 돼요. 아, 새벽 2시요? 네. 그래서 모두가 단잠에 빠져있을 이른 새벽에 다시 찾아왔는데요. 약속한 시간에 맞춰 불을 밝히는 떡집. 고요한 새벽을 깨운 손맛의 주인공은 권명화 씨. 10년 가까이 매일 이 시간에 일어나 밭을 삶는다는데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 걸까요? 6시간, 5시간 이렇게 걸려야 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팥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찹쌀떡 맛을 결정짓는 건 다름 아닌 팥소. 그렇기 때문에 다소 피곤하더라도 팥소 만드는 것만큼은 다른 이들 손에 맡기지 않고 그녀가 전담하고 있다는데요. 딴 사람은 가르쳐줘도 뭐 얼른 배울 수가 없어요. 이거는. 너무 골리거나 너무 이렇게 그냥 되거나 그러면 잘 익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참 과정이 힘들어요. 권명환 씨가 정성을 다해 팥소를 만들 동안 아들 이석균 씨는 찹쌀 반죽을 만든다는데요. 충청도 지방에 그 백옥 찹쌀이라고 있어요. 그 찹쌀이 찰기도 좋고 색깔도 아주 그 희게 잘 나와서 그 품종을 이제 우리 요 인근에 농사 많이 지시는 분한테 계약 재배를 해서 제가 공급을 받고 있죠. 국내에서 생산된 최상의 재료에 비법이 더해져 탄생하는 찹쌀 반죽. 중간중간 찬물을 넣으며 찰기를 더해주는 평범한 과정 역시 아무나 흉내낼 수 없는 비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적당한 식감을 위해서 저희가 물을 주는데 그 물 양도 이제 뭐 그 날씨나 계절이나 아니면 그 찹쌀의 어떤 그 도정 과정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물 양이 좀 틀려져요. 그거는 이제 우리만의 노하우가 있죠. 그날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적정량의 물을 넣고 적정 시간을 치대는 것. 뭐든 적당한 것이 가장 어렵듯이 단순해 보여도 보통 감각으로는 최고의 반죽을 만들 수 없다네요. 그 사이 4시간가량 푹 삶아진 팥을 한 김 식혀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때부터는 솥 곁을 한시도 떠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팥을 끓이고 조리는 동안 냄비에 눌러붙지 않게 계속 저어줘야 하기 때문인데요. 정성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팥은 이렇게 오래 볶기 때문에요. 얼른 쉬지를 않아요. 여름에는. 좋은 재료에 시간과 정성, 이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비로소 완성되는 팥소. 이때부터 본격적인 찹쌀떡 빚기가 시작되는데요. 1인당 하루에 빚는 찹쌀떡은 700~800개. 기계로 만드는 것보다 힘이 배로 들고 양도 적지만 추억의 맛을 찾아오는 이들을 위해 수작업을 고집하고 있답니다. 그 모양새는 평범해 보여도 맛은 평범하지 않다는 수제 찹쌀떡. 말랑하면서도 쫄깃쫄깃한 떡살과 팥내음이 짙게 밴 고소한 팥소의 만남은 특별함 그 자체라는데요. 최근엔 다양한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반죽에 쑥이나 호박, 흑미를 더한 이색 찹쌀떡까지 출시했고요. 전국 각지에서 이어진 요청으로 택배 서비스도 실시, 로컬푸드 판매점까지 진출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지만 아무리 힘들어도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계로 한다고 해도 이 손맛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힘이 들어야 맛있는 떡을 먹을 수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전통의 맛을 지키기 위한 고집과 정성으로 빚어낸 찹쌀떡. 추운 겨울 아랫목에서 즐기던 그 맛을 추억하며 옛 향수를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2017년이 딱 열흘 남았습니다. 이때쯤 되면 연말 시상식들이 많이 열리는데요. 오늘 조금 특별한 시상식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별들의 별, 최고 중에 최고. 대한민국에 없어서는 안 될 별들의 잔치.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기침을 달고 사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되는 주부님들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하나면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하는데요. 건강뿐만 아니라 이걸로 월 매출 4천을 올리는 주부도 있다고 합니다. 이것의 정체 지금 공개합니다. 겨울철 이것 하나로 건강을 지킨다? 나만의 비법으로 건강한 겨울을 지내고 있다는 한 주부. 안녕하세요. 오늘의 건강 비법 전도사 안정원 주부입니다. 특별한 건강 비법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비법 알려드리기 전에 차 한잔 하시겠어요? 마침 티타임 중이셨나 봐요. 그런데 그때 냉장고를 가득 채운 수상한 병들 포착. 이거요? 이거 제 건강 비법이에요. 병 속에 든 이것이 안정원 주부의 건강 비법? 자세히 보니 여러분도 아시겠죠? 바로 수제청입니다. 각양각색의 재료로 만들어진 수제청을 자주 차로 마신다는 안정원 주부. 특히 겨울철이면 모가 생강청을 즐겨 먹는다는데요. 몸도 따뜻하게 해주고 겨울에 기침도 덜하게 해주고 그래서 가족들과 즐겨 먹고 있어요.
이때 누군가 안정원 주부의 집을 찾았습니다. 바로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들입니다. 아 추워. 아 나 수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목이 너무 아파. 니 어제 잠 못 잤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요즘 피부가 왜 이렇게 까칠해 보여? 언니 겨울이라 건조해서 그런가 봐요. 잠깐만 있어봐. 그럼 내가 좋은 거 갖다 줄게. 네. 친구들 상태 확인하기가 무섭게 냉장고로 향합니다. 마니아답게 냉장고 속 수제청 총출동. 모과청인데 목에 되게 좋아요. 자몽청은 피로회복에 좋고요. 그리고 패션 우르츠청은 여신과일이라고 해서 여자들한테 너무 좋아요. 피부에도 좋고요. 드디어 다양한 수제청을 친구들에게 선보이는데요. 정성스레 만든 만큼 당연히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피부에 좋은 패션 우르츠청. 건강에 좋은 수제청, 맛은 어떤가요? 상큼하고 맛있어요. 패션우르츠 처음 먹어봤는데요. 처음에 비주얼 보고 놀랐는데 맛 보니까 더 맛있어서 놀랐어요. 목에 참 좋아지는 것 같아요. 느낌에. 네. 그런데 한 가지도 아니고 종류별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떻게 만드시나요? 아니요. 너무 만드는 과정이 번거로워서 믿을 만한 곳에 시켜 먹어요. 요즘 주부들 사이에서 인기 폭발이라는 한 SNS. 수제청 사진이 가득한데요. 제가 수제청 사 먹는 곳인데 여기 사장님이 주부셨다가 창업에 성공하셔가지고 대박난 가게예요. 주부 창업에 성공했다는 주인공을 만나러 온 이곳. 여기 대박나신 분 어디 계시나요? 제가 수제청으로 성공하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왔는데요. 네, 수제청 제가 만들고 있어요. 수제청으로 억대 연봉 김선희 대표. 매출이 어느 정도 되시는데요? 한 포털 사이트에서만 한 4천만 원 정도. 실제 2주 동안 한 사이트에서만 1,000만 원이 넘는 매출을 기록했는데요. 처음엔 가족을 위해 만들었던 수제청을 SNS에 소개하면서 창업의 길로 들어섰다는 김선희 대표. 이제는 평범한 주부에서 억대 수익을 올리는 한 기업의 대표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녀의 성공 비법은 무엇일까요? 일단 주부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하는 거, 그리고 기본에 아주 충실하는 거예요. 유리병 세척, 그리고 레몬 세척 등등, 그리고 제 원재료는 당연히 좋아야겠죠. 요즘 최고 인기인 생강청은 손님들의 의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제가 어느 날 생강청을 담았어요. 그리고 손님들한테 시식을 시켰더니 100% 토종생강에 손을 들어주셨어요. 매운맛이 부드럽고 향이 훨씬 강했어요. 생강의 풍미가 훨씬 진하게 느껴졌거든요. 계량 생강에 비해 가격도 비싸고 손도 많이 가지만 좋은 재료를 고집하는 김선희 대표. 그런 사업 마인드가 주부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데요. 설탕 역시 유기농 설탕은 기본. 재료의 양은 늘리고 설탕 양을 줄여 건강함까지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딸기 수제청 만드는 꿀팁 대공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걸 막기 위해 두껍게 썰어줍니다. 딸기와 설탕의 비율은 4:1. 섞을 때 살살 섞어야 딸기가 으깨지지 않고 모양이 유지된다는데요. 마지막으로 수분이 생기면 병에 담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완성된 수제청은 담을 때에도 신경 써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주부들 마음을 제가 알잖아요. 채우지 않는 거랑 채우는 건 굉장히 큰 차이라서 저희는 무조건 꽉꽉 채워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병 끝까지 꽉 채운 수제청들. 작은 부분이지만 놓치지 않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배려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주부 창업 성공의 가장 큰 이유겠죠? 요즘엔 밀려드는 주문으로 밥 먹을 시간조차 없다는 김선희 대표. 전국 각지에서 그녀의 수제청에 반한 사람들이 넘쳐나는데요. 주부 창업 3년 차. 성공이라는 이름 앞에서도 그녀가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처럼 초심을 잃지 않고 좋은 재료를 쓰고 믿고 먹을 수 있는 수제청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주부에서 수십억 매출을 올리는 CEO로 바른 먹거리 만들기 앞장서는 당신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하늘을 빛낸 별,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연말. 곳곳에서 화려한 시상식이 열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통의 시상식에서는 볼 수 없는 초특급 스타들이 모인다는 서울의 한 호텔 행사장. 귀한 손님 맞을 준비로 한창인데요.
시상식 후 열릴 오찬 음식까지 각별히 신경 쓰는 호텔 직원들, 도대체 누가 오는 건가요? 오늘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분들이 오신다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그 준비 중이에요. 어떤 분들이 오시는데요? 스타 아시죠? 드디어 오늘의 스타들 등장! 포토존에서 자세를 잡고 사진을 찍는데요. 근데 저분은 낯이 익은데요? 바로 지난달 우리 프로그램에 기능 한국인으로 소개된 분이죠. 개발한 소프트웨어 특허만 무려 10개, IT계 연금술사 유지대 대표.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2017년도 그 기능 한국인 그 선정되신 분들 수기집 발표가 있다 그래서 아침 일찍 좀 올라오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빛낸 별들의 정체는 바로 미래를 밝히는 기술의 별. 기능 한국인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올해 기능 한국인이 된 12명의 기능인을 축하하고 수기집을 전달하는 자리이자 기능 한국인들의 송년 모임 장소이기도 한데요.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디어 노동부 장관의 축사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기능 한국인 여러분, 그간 여러분은 학력의 벽을 뛰어넘어 기술만으로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실천하는 실력 중심 사회의 롤 모델로서 다양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끌어 나갈 대한민국의 미래를 기대하며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축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상식이 시작됐는데요. 그 첫 번째 영광의 주인공이 무대 위에 섰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한 여성 기능인. 이 기능 한국인은 무슨 상을 받은 걸까요? 바로 올해 마지막 12월 기능 한국인 수상자였네요. 근데 이분 역시 낯설지 않은데요. 집반찬 장인 송금희 씨. 좋은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로 연매출 200억을 달성했는데요. 반찬업계 최고의 기능인입니다. 내가 좋은 걸 내가 만들고 싶어서 했던 일인데 이렇게 또 기능 한국인으로 이렇게 된 부분에 있어서 더 책임감을 느끼고 더 우리나라 전통 음식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더 후배들을 더 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있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기능 한국인께 장관님께서 감사패를 수여해 주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우수 기능 한국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는 시간. 올 한 해 다방면에서 왕성한 활동을 한 기능 한국인에게 수여되는 상인데요. 이왕기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패를 받은 이왕기 대표. 대한민국을 반도체 강국으로 만든 숨은 주역이죠. 연매출 250억을 올리는 강소기업의 대표인 이왕기 씨.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의 미래를 함께 만들어갈 식구, 바로 직원들입니다. 직원들과 직접 소통하고 땀 흘리는 기능 한국인. 사람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의 기능 한국인을 만들었는데요. 그의 수상 소감을 들어볼까요? 올해 그렇게 잘하지는 않았는데 앞으로 더 잘하라는 뜻으로 받긴 받았는데 좀 감사패니까 우선 감사드리고요. 글쎄 내년 2018년도에는 더 좀 우리 후배 기술인 수년 기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와 갈채를 받으며 드디어 오늘의 메인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끝없는 도전과 연구로 대한민국을 빛낸 2017년도 기능 한국인에게 기능인 수기집이 수여되는 특별한 시상이죠. 2017년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된 12명의 기록서인 수기집은 자신의 영역에서 기술 하나로 정상에 오른 기능 한국인들의 성공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최고의 기술을 선보인 자랑스러운 얼굴들, 기술의 별. 2017년 기능 한국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때 눈에 띄는 한 사람, 전광규 기능인.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섰던 기능 한국인이죠. 2012년도에 충청남도 홍성군에서 마을 상수도 이 물탱크에 독극물을 투입하는 사고가 발생이 됐습니다. 물탱크에 누군가 접근하면 마을 주민에게 즉시 알려주는 감시 시스템을 개발해낸 전광규 씨. 이웃을 향한 사회적 관심이 만들어낸 성과로 2017년 8월 기능 한국인으로 선정됐습니다. 오늘 수기집을 받은 기분은 어떠신가요? 와서 보니까 많은 선배님들 또 후배님들 이렇게 기능집 수기집을 보니까 각 분야에 많은 전문가들이 또 기능인들이 있다는 게 가슴 뿌듯하고 저 또한 또 열심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기능인들의 수기집 전달식이 끝나고 갑자기 어려 보이는 학생들이 대거 등장합니다. 무대 위에 오른 수십 명의 학생들, 설마 이 학생들도 기능인인가요? 미래 대한민국 기술을 이끌어갈 든든한 25명의 장학생입니다. 송신근 회장님께서 장학금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미래 대한민국의 꿈과 희망, 기술을 이끌어갈 새로운 별들에게 기능 한국인 해에서 매 연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후원하고 있었는데요. 기능 한국인의 설립 목적은 예비 숙련 기술인과 숙련 기술인이 되고자 하는 분들에 대해서 재능 기부와 기술 보급 또는 지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장학금뿐만 아니라 같은 계통의 선배들을 멘토로 삼아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멘토와 멘티 결혼식. 그런데 특히 후배들을 반기는 이 사람, 배명직 기능 한국인인데요. 자, 바뀐다. 한번 봐봐. 평소에도 늘 후배 양성에 힘쓰는 도금 분야 최고의 기능인이죠. 뭘 썼으면 이거 기념으로 너 가져가. 선물이야, 선물. 오늘도 역시 후배들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보여줍니다. 지금 주조를 배우고 있어? 네. 네 주조 중에 어떤 걸 쪽으로 하고 있어? 정밀 주조야? 정밀 주조 하고 있어? 이 학생이 앞으로 진로를 어떻게 개척해 나갈 것인가 그런 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학생이 뚜렷한 그런 목표가 있어요. 20년 뒤에 명장이 되겠다는 그런 주조 분야의 1인자가 되겠다는 그런 아주 확고한 그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학생은 틀림없이 명장 이상의 어떤 그런 인재가 될 걸로 저는 확신을 해요. 주식도 엄청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좀 도움이 또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후배를 향한 적극적인 애정 공세는 후배 양성을 꿈꾸는 다른 기능인들에게도 특별한 자극제가 되는데요. 저는 멘토 멘티를 사실 못했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내년 입학식 때 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행사를 보고 내년엔 저도 멘토 멘티 우리 협약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또 새롭게 섰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한자리에 모인 기능인들. 드디어 기능인들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한 음식들이 테이블 위에 오릅니다. 맛있는 음식과 이야기를 나눌 누군가가 있다면 아주 훌륭한 한 끼 식사가 되겠죠. 오찬을 즐기며 서로의 안부를 묻는 기능 한국인들. 그들의 만남이 또 어떤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하고 좀 같이 대화를 좀 많이 나오고 교류를 해서 또 다른 융합의 어떤 기술을 만들어 보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자리를 자주 좀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의미를 좀 나누고 또 기능 한국인의 사회적 역할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들을 자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각지에서 그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신 우리 기능인 여러분들 2017년도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으셨고요. 2018년도에도 대한민국 기능인들 화이팅입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킨 기술의 별, 기능 한국인. 2018년에도 새로운 기능인의 탄생과 모든 기능인들의 활약을 응원합니다.
알짜배기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취비책 시간입니다. 네. 연말이라 많은 분들이 술자리를 함께하게 되고 사람들 만나는 즐거운 자리가 이어질 텐데 네. 여기서 조심해야 될 질병이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습니다. 한 해를 보내는 아쉬운 마음에 방심했다가 네. 얻을 수 있는 질병,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오늘의 주제 연말연시 잦은 모임 치아가 병든다입니다. 연말연시 네. 잦은 모임에 술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그렇습니다. 술을 많이 마시면 위장, 속도 다 버리겠지만 치아 건강에도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즐거운 연말을 보내기 위한 치아 관리 요령과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치과의사 이철호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연말연시 치아 관리법입니다. 예. 술을 마시면 우리 간에만 안 좋을 줄 알았는데 치아에도 치명적이라고요. 술을 마시게 되면은 술을 취한 걸로 인해 가지고 치아 관리에 소홀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치아 관리를 소홀하다 보면은 치주 질환이 악화되기 쉽습니다. 예, 근데 사실 우리가 음주 때문에 속병은 걱정을 해도 입속까지 걱정하는 분들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우리가 흔히 치주 질환이라든지 구강내 질환을 소홀히 하기 쉬운데요. 우리가 음주 후라든지 이렇게 구강 청결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일하다 보면은 구강내에 남아있는 잔류 당분이라든지 잔류 음식물들이 계속 구강내 세균을 정식을 일으키게 되고 그 세균 정식으로 인해 가지고 치주 질환이 악화되기도 하고 또 그 당분들은 충치 원인균인 스트레프토코커스 머탄스라는 균이 있습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산을 발생시키고 그 산이 치아를 부식시키면서 충치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심하면은 사망까지도. 네, 우리 특히 치주 질환에 있는 균들이 그 혈관을 타고 돌다가 각종 인체 장기에 부착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신장 질환이라든지 뇌 질환, 그다음에 폐 질환 등등 여러 가지 질환을 일으키면서 그게 심할 경우에는 사망까지도 이르게 합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위험한 게 또 입속 건강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서 우리가 입속 건강이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어떤 습관들이죠? 어떤 습관이죠? 우리가 보통 가장 그 구강을 잘 관리하려면 올바른 양치질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양치질. 그래서 우리 올바른 양치질을 하기 위해서는 꼭 그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음주 후에 치아를 꼼꼼하게 잘 닦고 해야 되는데 보통 회식이라든지 음식을 먹고 나면은 치아를 그냥 소홀히 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일으킵니다. 네. 자, 이제 말씀하신 중에 입속 건강에 치주 질환이라는 이 질병을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많이 듣는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좀 짚어보죠. 치주 질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주 질환이라 하면은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주위 조직을 치주 질환이라고 합니다. 치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치주에 이렇게 치주에 치태가 형성이 됩니다. 음식물을 잘 세척을 안 하게 되면은 그 세균들이 정식을 해가지고 치아 표면에 부착해서 덴탈 플라그라고 하죠. 그 치태라고 하는데 이게 부착이 되면서 잇몸을 자극을 해가지고 치연염이라고 합니다. 잇몸이 정상적인 잇몸은 핑크색으로 이렇게 탄탄한데 치연염이 진행이 되면 잇몸이 붓고 자주 출혈이 되기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치과에서 스캐닝이라든지 이런 조기 치료로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발달 단계가 치은염, 초기 치주염, 그리고 진행된 치주염 이렇게 되면 이제 심한 악취도 나면서 이게 이제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치주 질환을 내가 가지고 있는지 미리 체크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치주 질환이라든지 치연염을 체크하는 건 몇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우선 보면은 잇몸이 빨갛게 부어 있고 가위를 베어 먹거나 양치질을 할 때 피가 나고 이런 경우들은 치연염이 초기 정상입니다. 7가지가 있네요. 그다음에 치아 사이에 음식물이 잘 낀다든지 식사 후 잇몸이 좀 욱신거린다든지 또 찬 공기를 들이마실 때 이가 시리다든지 치아 사이가 벌어지고 들뜬 느낌이 든다든지 입냄새가 심하다. 이거는 치주 질환이 진행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증상 중에 한 2가지 정도가 내한테 나타난다면은 조기 검진을 통해 가지고 조기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치과를 가서 내가 이제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셔라 이런 말씀이셨고요. 자, 이제 연말 연시
사람을 어쩔 수 없이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맞아요. 그리고 사람 만나다 보면 음주를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이 상황에서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 좀 모색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음주를 하게 되면은 네. 이 여기 앞에 그 두 가지 그 소주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예, 일단은 선생님도 예. 술 좋아하시죠? 저도 뭐 친구들이랑 가면은 한 잔씩 요즘 특히 연말이다 보니까 많이 합니다. 드시죠? 그래서 저도 예. 유념을 하고 네. 치아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인근 지인들한테도 권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네. 우선 소주에 들어있는 당분이 문제입니다. 당분과 인공 감미료가 치아에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고요. 소주가 달진 않는데 인공 감미료가 들어있을까 싶은데요. 소주에도 당분이 들어있고 그래요? 특히 요즘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 과일 소주에는 예, 맞아요. 당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과일 소주에는 보통 당분 성분이 한 20g 이상이 들어있는데 22g이나 들어있네요. 예. 여기 보면은 각설탕 보통 한 5개에서 7개 정도 양이 들어있습니다. 이야, 사실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달달한 과일 소주도 많이 드시는데 네. 이게 칼로리 걱정만 했지 당 걱정은 안 했었는데 네. 이야, 22g이나 들어있었네요. 엄청나네요. 예. 예. 그리고 또 복병이 있다면서요. 네. 예. 우리가 소주에 들어있는 이런 당분뿐만 아니라 우리가 술을 마시고 할 때 보통 술을 차게가 마시잖아요. 네. 차게가 마시는데 찬 술과 또 안주를 따뜻한 뜨거운 국물들을 많이 먹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네. 소주는 시원하게, 안주는 뜨겁게. 소주는 시원하게 시원하게 안주를 이렇게 뜨거운 국물을 먹으면은 네. 치아에 미세한 균열들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 너무 차갑고 너무 뜨거우니까. 네. 아, 그게 또 문제네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미세한 균열 외에도 네. 안주를 딱딱한 안주를 많이 먹어요. 네. 주로 말린 어포라든지 육포 또 말린 딱딱한 견과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치아에 큰 그 파절이라든지 이런 것도 오면서 치아 상실이 원인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안주가 맛있어서 술을 먹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안주 많이 먹으면 이게 안에 또 남아 있으니까. 남아있죠. 그걸 그래서- 제거하지 않으면 그것도 위험하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안주를 먹고 술을 먹을 때 좋은 방법은 중간중간에 미지근한 물을 가지고 구강을 자주 세척해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괜찮네요. 그러면은 술도 덜 취해요. 네네.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예. 아, 이건 아니구나. 예. 네. 자, 아무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한 치아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건강한 치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구강 청결이 우선 첫째입니다. 모든 음식을 먹고 뭐 음주를 한다든지 하고 난 다음에 구강을 청결하게 관리 유지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음식 먹고 여러 가지 뭐 시간이 없을 때는 꼭 항상 그걸로 저 물로서 구강 미지근한 물로. 세척을 세척을 자주 해주시고 또 시간이 회식 자리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양치질로 꼭 구강을 정리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음주 치아에 좋은 음식도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가지 정도 준비를 해와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첫 역시 번째는 물. 역시 이 얘기를 물이고요. 해주셨고. 네, 그다음에 다음 거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무설탕 충치 예방껌이네요. 이것도 좋네요. 일단 다 뜯어볼게요, 저희가. 네. 자, 그다음 세 번째는요. 제가, 우유가 있고요. 우유가 좋아요? 네. 야. 비타민 C. 아, 이런 것들을 좀 챙겨 먹어야겠네요, 음주할 때는. 저도 지인들하고 권하면서 저 역시도 실천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회식 자리나 음주 과정에서 꼭 물로서 구강 세척을 하는 것은 중간중간 필수입니다. 필수고. 그다음에 그 중간에 회식 자리가 끊어지고 할 때는 이 자일돌 성분이 있다든지 이런 설탕이 들어있지 않은 충치 예방껌을 사용함으로써 구강을 다시 간단하게 세정시켜주는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술 마신 다음에 우유를 좀 먹고. 우유를 먹으면은 우유는 구취 예방 효과도 있고요. 또 숙취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수시로 먹으면서 숙취와 구강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타민 C는 섭취를 하게 되면은 숙취 회복에도 좋고 면역력 증강에도 좋지만은 구강 내 침샘을 자극해가지고 침을 많이 분비시킴으로써 구강 건조를 예방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들을 가지고 잘 구강을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연말연시에 술자리가 꼭 있다면 이런 것들 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짧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농협경제지주는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 본관 대강당에서 농산물 제값받기 구현을 위한 마늘 토마토 품목 연합 출범식을 열었습니다. 출범식에는 설훈 농축산식품위원장과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12월 21일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김현욱의 굿모닝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도 7시 3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한 목요일 아침도 역시 변함없이 굿모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